다 봤죠, 여러분? 다 봤을 텐데, 전하가 있으면 전하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저를 봐요. 전하에서 전하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생기는데, 쿨롬 법칙에 따르면 이 전하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좋습니까? 이 전하의 거리에 대해서 제곱을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전하가 있으면 방사선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으로. 그러니까 점으로 차지되어 있으면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여기는 녹화에는 안 보이겠다. 여기 나가는데, 이게 점전화일 때는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이게 선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 이게 선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 선일 때는, 이렇게 나가고, 요 점 하나 더 보면 다 방사선 나갈 텐데, 바로 옆에 또 있죠? 그럼 또 방사선 형태 나가고, 또 옆에 방사선 형태 나가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선이 무한대 길 때에는 얘가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위에도 차지가 있으니까 반대편 밀리겠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부터 방사선 형태로 선을 중심으로 해서 실린더리컬 모양으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죠? 생기고 그리고 이게 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이라면 요 각 점에서 차지가 또 방사선이 나타날 텐데 이쪽 한쪽 면에 다 있죠. 그죠? 다 있으니까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유도인 걸 보면 G축을 따라 점전할 때는 4파이 실러저블의 Q의 R 제곱분의 1.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서 R'은 소스가 있는 곳이고 R은 필드를 재고자 하는 곳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알아두기 필요하거든요. 4파이 Q의 Q에 R-R'-R'의 3,3분의 R-R'.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얘는 여러 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 이해 계산해서 라인 차지인 경우에 요 그대로 계산해보면 거리를 계산했을 때 라인 차지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보면 반경에 반비례하죠. 선전화가 있는 데서 반경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점전화일 때는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제곱에 반비례했죠. 선전화일 때는 거리에 대해서 어디에 비례합니까?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럼 면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점일 때, 점일 때 거리에 제곱 반비례했다. 선일 때 거리에 반비례했다. 면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없을 것 같죠? 그죠? 자, 면전화로 무한대로 계산을 보면 쭉 결과가 보면 여러분 이 계산 다 해봤습니까 이거? 네, 다 해보면 이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보면 이입실론제를 로에 쓰고 거리에 대한 일정성이 없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그 전기장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데 받는 힘을 가지고 전기장이 얼마나 센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전기장을 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는데 요 장치에 힘을 받아요. 이게 요래 받고 요래 힘을 받아요. 이렇게 받는 걸 알면 여러분 움직여가면서 힘을 받는 크기를 잴 수 있겠죠. 그럼 대략 이런 걸 갖다 놓고 만약 여러분 발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갖다 놓고 얘가 움직이는 힘이라든지 방향을 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알 수 있으면 위치를 다니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차지가 분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차지가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전기장을 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전하가 주위에 어떻게 분포할지 어떻게 알아내는가? 문제를 한번 방금 점전화 거리 디펜던스, 선전화 거리 디펜던스, 면전화 거리 디펜던스로부터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대답을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는데 어디 전하가 분포하고 있다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그 전기장에는 벡터량이잖아요. 그죠? 벡터량이니까 그 크기와 방향을 정의할 수 있고 적어도 거리 어느 위치로 옮겨갈 때마다 크기와 방향에 대한 거를 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거꾸로 문제는 뭐냐면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곧 힘인데 거기서도 차지가 어떻게 존재할까 라는 건데 힌트는 아까 점전화인 경우는 거리에 제곱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선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은 그냥 일정하죠.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 전하는 이런 공간에 있으면 어디에 일반적으로 분포합니까 여러분? 이 빈 공간에 분포할까요? 여러분 빈 공간에 분포하겠습니까? 아니면 경계치에 분포하겠습니까? 전하는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같은 플라즈마는 공간에 분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제 문제에도 공간에 분포하는 전하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계면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면에 존재한다 생각하고 자 면에 가까이 간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일단 면을 갔을 때 여기서 거리를 딱 띄워보는 거죠. 거리를 띄워봤을 때 얘가 거리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처 면에 분포한다는 거죠. 근데 면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딱 띄워보니까 제곱이 반비례해요. 거리 떨어지면 조금씩 면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점점점 그 크기가 거리에 제곱 반비례하면 여기에 점으로 존재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요 엣지가 있는데 그걸 당겨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거리 반비례해요. 그럼 적어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이런 얇은 거리가 유한한 면이 있을 때 여기에 무지 가까우면 무한대의 평면도 느끼겠죠. 그죠? 그럼 이 가까운 데서는 면으로 분포하고 있으면 얘는 거리 의존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얘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점으로 보이겠죠. 어느 일정 넘어가면 얘가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겠죠.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가 등전이면이라는 얘기를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프로브를 면을 따라서 경계치를 따라서 거리를 띄어가면서 했을 때 거리에 몇 승의 반비례하는 걸 보고 그 근처에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점이냐 면이냐 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란 거는 전기력선 방향이기 때문에 전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전하에서 나오는 거죠. 힘의 방향은 전하 방향에서 방사선 방향이니까 거꾸로 힘의 방향에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전하가 위치한 곳을 갈 수 있겠죠. 내가 힘을 저기서 받아요. 근데 이제 방향 결정할 수 있으면 거꾸로 계속 그 수직인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따라가서 전하 근처로 가서 그 근처 전하에서 거리를 좀 바꿔가면서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거꾸로 알면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을 거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그 면의 거리 의존성과 비교를 해서 근사적으로 유한한 면적의 시티에 차지 분포하는지 또 그거를 멀리서 보게 되면 점전화 비슷하니까 제곱의 반비례하는지 보고 위치에 따른 그 차지를 대략 아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조현우 씨 얘기했던 그 전 공간에 센서를 갖다 놓고 그 센서에서 전기장을 다 측정을 해서 어느 위치에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아는 것과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 전하고 전기장을 연결했는데 중간에 우리 몇몇 조는 등전이면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기장, 전위, 차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연결이 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감을 가져보라고 이제 해보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차를 타고 있다가 딱 나왔을 때 겨울 같은 경우는 손을 갖다 대면 금속에서 딱 갖다 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정력이 팍 발생하죠. 그러면 이 차는 어디서 온 정전기일까요? 그거는 차가 대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차가 대전되어 있는데 차는 기본적으로 빨리 달리면 뭐와 마찰을 합니까? 네? 지면과도 마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와도 마찰을 하죠. 그리고 전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이어가 금속 아니죠. 타이어가 고무잖아요. 고무니까 한번 쌓인 전하는 빠져나갈 데가 없죠.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차가 징 달리면 그 안에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비라도 오면 이게 비가 쭉 흘러내려서 이렇게 나갈 텐데 그냥 마른 날 있죠. 되게 건조한 날은 차가 빠져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이 땅에 붙인 상태에서 갖다 대잖아요. 갖다 대면 차에 쌓인 차지가 몸을 통해서 쭉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따 오면 어떻게 되면 마치 번개 푹 치겠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방전이 일어나는데 그 방전이 일어날 때 지나가면서 공기를 이온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번쩍 빛이 나는 거죠. 약간 여기에 떨어지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전하가 쌓여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전기 일어나기 직전에 뭐를 갖다 대면 얘가 힘을 받겠죠.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전기장을 잴 수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동차 차지는 이 차체를 통해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다 한번 재보고 여러분 계산을 다 해봤을 텐데 이제 이게 한 3분 정도만 쉴까요, 여러분? 예, 3분 정도 쉽시다. 예. 5분 정도 쉽시다, 5분 정도. 예.